일순환 행정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이력도 있고요. 저는 이제 공부할 때부터 저녁 강의를 선호해서 계속 저녁에 강의하기를 원하는데 요즘 학생들의 트라는 좀 이제 오후 같긴 한데 뭐 강의실 사장도 있고 저는 오후에 강의하면 오전하고 저녁이 끊겨서 좀 이게 좀 생활 리듬을 좀 타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순환도 저녁에 강의할 겁니다. 시험 있는 날은 6시부터 7시까지 시험 보시고 꼭 다 시험 보세요. 알았죠? 올해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좀 이렇게 요즘 이렇게 그 전날 미리 문제하고 목차만 나눠주고 자료는 여러분들 읽어보고서 그 목차에 이제 내용을 채워 넣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이제 답안 쓰기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 시험은 진도에 맞춰서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일에 한 번 정도는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꼭 어렵더라도 그죠? 시험을 무조건 다 봐야 됩니다. 알았죠? 한번 미뤄지면 계속 안 되니까. 자, 우리 교재는 앞에 학생 한번 들어봐 이렇게. 여기 좀 찍힙니까? 여기 저는 이제 아이패드 있으니까 저걸로 하고 작년에 놓은 책인데 다시 이제 개정되면 또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수업 듣는 분들이니까. 행정학에 대한 정리가 한 250페이지 정도 되죠, 그죠? 핵심적인 내용이고 답안지 쓰는 거는 또 다른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행정학 정선 논문 자료집 예비순한테 썼던 그대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 예쟁점과 암기하고 논문 자료 2개만 있으면 행정학은 완벽하다. 왜냐하면 계속 기본서나 논문만 볼 수도 없고 계속 요약서만 볼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풍부하고 기초적인 내용은 논문집에서 대신하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그죠? 써야 되니까 그때도 위에서는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책 이렇게 나와있고 제 강의는 두 문자 암기 사실 이해가 암기고 암기가 이해인데 이게 수험이니까 이 하나만 얘기합시다.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그죠? 학문하는 태도고 저는 강조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객관식에서 모르는 문제를 찍어서 맞았어요. 그걸로 끝이죠. 그런 것처럼 원래는 맞죠. 이해를 하고 몇 번 보고 암기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데 사실 이해해서 이렇게 가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그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곱트 글라스 생산함수에 그래프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지금 경제학 손 놓은 지 좀 돼서 가물가물하죠. 이해는 맞는데 결국은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정부 실패, 내파 분비 뭔지 모르지만 외웠다. 시험에 정부 실패가 나왔으면 그 위치에 그걸 써줄 수는 있거든요. 마치 객관식 문제에서 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써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해는 당연한 거고요. 이제 암기까지 약간 두 번째 암기를 통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재미를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항상 또 수업하기 전에 그 전날 내용 복습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추천사는 넘어가시고 자, 이 페이지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추석이 있다는 거, 그죠? 열심히 드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진도는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시험은 아마 3회 이상 볼 것 같습니다. 그죠? 진도에 맞춰서 볼 거고. 자, 여기까지 이제 강의 내용이고, 교재.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아이고, 미안해. 한 번만 더 들어줘. 스프링 제본, 방금. 앞으로는 요걸 책이 좀 많긴 사실 종류는 3개인데 뭉치면 그죠? 다른 선생님들 책보다 적잖아요. 그죠? 자, 아이고, 가져가 버렸어. 아이패드 강의하면 이게 안 좋습니다. 그죠? 실문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암기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학의 역사, 정책학, 지방행정. 보통 이제 예전에는 선택 과목에서 정책학과 지방행정을 안 했는데 핵심적 내용을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암기시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도 나가기 전에 기출 문제 확인하고 다시 이 하나만대만 잔소리하겠습니다. 이 분량이 이만큼이면 한 번은 다 열심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시험은 뭐예요? 이거는 2021년에 나왔고 이거는 최근에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거는 내년에 놓을 확률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죠? 뭐 이것도 놓을 확률이 낮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이죠. 그럼 선생님 어떤 게 놓고 어떤 게 안 놓을 겁니까?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완벽한 증명은 여기 있습니다. 자, 기출 문제가 있고요. 자, 이제 행시가 있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웃은 이유는 잠깐 여기 정경호 옆에 다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딸이 나 맨날 이렇게 묻혀 쓰다가 이게 됐어요. 제 별명이 뭐라고 얘기다. 좀 이상하죠? 내 생긴 거와 다르게. 제 이메일 보낼 때 이제 예전엔 다마기로 보냈더니 학원 직원이 전화 와서 선생님 왜 자료 안 보내시냐고 그러고 내가 보냈잖아 그랬더니 그때 내 프로필에 우리 딸이 다마기로 해놓은 걸 모르던 거죠. 학원 강사 이름이 아니니까 스팸 메일 할줄 했는데 나중에는 쓰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넣었는데 제가 이제 항상 메일 보내면 이렇게 정경호 가로 열고 다마기라고 적혀 있거든요. 학생들 중에서 이 뭔 뜻인지 궁금한 나도 몰라 무슨 뜻인지 우리 딸도 잘 모르고요. 어릴 때 너무 급하게 자료를 보냈더니 요걸 써놨네. 베리타스를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또 면접 강의 준비하는데 제가 요거를 왜 웃었느냐 하면 행정고시 면접 강의 기획안 이랬더니 바로 본부장님이 행정고시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아직도 행정고시라고 그러냐고. 그렇죠. 5급 공채. 5급 공채는 인사조직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우리 그냥 편하게 행시라고 할게요. 그죠? 됐습니다. 행정학이 2차 고시 기출문제로 출제되는 게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그죠?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일행, 재경, 법무행정들이 시험 볼 때 같이 보는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인사조직은 좀 특이합니다. 인사행정론하고 조직론만 시험에 나와요. 좀 깊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술고시는 방호직인가 무슨 직에 선택 과목이 행정학이 있어요. 2017년부터 시험 문제 놓는데 문제가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입학고시는 항상 행시에 바로미터가 되고 있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한 문제도 없어요. 아직까지.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집합이 아니라 5호입니다. 행시에 미기출되고 나서 다른 시험에 나왔다는 것은 이미 검증이 끝난 거죠. 올해 나중에 여러분 쉬는 시간이나 심심할 때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가서 공직걸 첫 번째 건과 두 번째 거 보니까 올해 2차 시험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치학에서 출제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는가 봐요. 어떤 애가 이 문제가 어떤 대학 교수님이 중간고사인가 어디서 시험 문제 냈다. 그랬더니 이제 이재기 같은 거 했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답변이라 그래야 되나요? 답변을 달았는데 애들이 너무 상세하게 답변을 달았더라고요. 그거 가서 한번 읽어봐 진짜. 저도 옛날 방식으로 문제를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트렌드가 바뀌었더라고요. 하여튼 내용은 그겁니다. 당신이 말한 그 대학 교수님은 이번엔 출제위원이 아니라면서 정치학 출제위원 중에 어떤 대학 교수님들이 왔는지 이름은 안 나오는데 대학교는 다 나오더라고요. 요즘 수도권 대학 교수님들이 잘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다 서울 바깥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이 5명.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 은행으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출제한 사람이 채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년. 이제 알았어요. 우연히 들어가서 읽어봤는데
10년 정도 문제를 보관한다는 거야. 트렌드를 따지면 이제 10년 정도 지난 트렌드 같은 것들은 그 문제은행에서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여러 교수님들한테 문제 출제를 받고 놓고 나서 이분들이 또 놀란 거는 예전에는 그 문제 출제위원은 언제 결정될까요? 왜냐하면 사전에 출제위원을 알면 사실 이게 뭐 정보가 새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옛날에는 시험 당일날 봉고차로 태워 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합숙을 합니다, 합숙.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전국에 어떤 과목이 자신 없어요? 행자? 좀 많은데, 행정학과 교수님들. 전화번호를 다 따가지고 그 전화부터 전화 안 받는 분은 출제 재미없습니까? 그래서 뭐 상세하게 이번에 이 논란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문제은행이니까. 그러니까 요 문제들은 요 문제 풀에 은행에 항상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손에 찝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뭐 계속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죠? 한 군데서 노는 것들만, 그죠? 요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놓으면 한 20문제 정도 돼요, 20문제. 그럼 자, 여러분들이 이제 1순환, 2순환, 3순환인데 2순환은 신청을 하고 꼭 들어야 됩니다. 뭐 실강에 듣는 거는 둘째치도 시험 무조건 봐야 되는데 만약 제가 보기에는 주제가 한 80개 정도만 정리하면 시험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3페이지만 외우면 됩니다. 여기 쟁점과 관계에 보면 모든 주제가 거의 대부분 한 페이지나 한 페이지 반이거든요. 그것만 외우면 돼요. 그러면 1순환 때 요거 20개 아니면 좀 능력 있는 분들은 30개. 한 방에 3순환 때 한 방에 다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그죠? 그래서 이제 강중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설적 관점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가장 빈출이 되는 2개밖에 없었는데 연속 출제된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96년에, 97년. 가장 빈출이 가까운 주기가 한 3년 아니면 5년입니다. 불안하시면 행정고시는 전 3년치 주제를 제외하면 되죠. 좀 초시로 들어가는 애들은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니까 한 5년치 정도는 제외해도 되죠. 어차피 초시는 많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시간도 부족하니까, 그죠? 속된 말로 하면 좀 조금 찍는 스타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All or nothing 전략으로 가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해 입시 나왔던 문제도 좀 빼고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몇 개 빠지겠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 더. 대학모의고사는 1순환 타기 조금 깊은 내용이라서 좀 안 넣었는데, 이쪽. 잘 들으세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예비순환 행정 하신 분들이나 상관없이 항상 여러분 진도가 좀 나가면 맨 처음에 열어봐야 될 때가 그 기출문제입니다. 특히 요거 조금 정리하는데 뭐 시간 많이 걸렸는데 기출문제 파트에 보면 앞쪽은 연도별이고 뒤쪽은 장별이에요. 그죠?